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정자 작가의 해화동 로터리라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저마다 자기 몫의 허물을 감당해야 하는 세 노인의 우정을 그렸습니다. 작품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해화동 로터리. 예, 켈러. 배고프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최가 옆에 세워둔 지팡이를 짚으며 몸을 일으킨다. 몇 해 전 중풍을 앓은 데다 얼마 전 낙상까지 한 후유증이다. 뼈도 내장도 유통기한이 내일 모레다. 이 애는 산에서 신 밥귀신이 아직도 붙어있나? 늘상 배고프다지. 구시렁대면서도 박역시 지팡이를 찾아든다. 그냥 지나갈 최가 아니다. 삼류 빨지산이라 낙상이라더니 그러는 너는 삼류 켈로라 낙상이냐? 형님들은 처음 만난 날부터 시비드니 가실 때까지 아웅다웅하시려고요? 아직 사지육신 멀쩡한 김이 두 사람이 입을 막는다. 켈로와 빨지산을 연결시킨 장본인이다. 제가 연결시키려고 시킨 게 아니다. 인연이 복잡하다. 박은 전쟁 전 김이 입주 가정교사였다. 원래부터 입주할 생각은 아니었다. 김의 아버지는 은행장에 어머니는 시인으로 먹고 살만한 데다 둘 다 사람을 좋아하여 김의 집은 허구한 날 술 찾는 지인들로 붐볐다. 돈 없는 문청들이 갈 데 없으면 기어드는 데가 김의 집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술 좋아하고 문학 좋아하던 박은 문청들의 잡소리 듣는 재미에 빠져 그냥저냥 식객으로 눌러앉았다. 그러다 전쟁이 터졌고 경기고에 다니던 박은 영어 좀 안다는 죄로 선배 따라 켈로 부대원이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잘도 일상으로 복귀했다. 박은 그게 쉽지 않았다. 전쟁은 박에게 술로 남았다. 술 없이는 도무지 시간이 흘러가질 않았다. 술을 마시면 시간이 훨훨 날아갔다. 술과 더불어 한평생을 하룻밤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스물둘 박의 소원이었다. 그래도 평생이 하룻밤과 같지는 않았다. 술에서 깨고 보면 또 지루한 시간들이 막막하게 누워 있었고 하여 다시 술잔을 잡았다. 취하면 만만한 게 김이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란 김은 취한 박이 모시러 오라고 호통을 치면 술값을 준 채 명륜동에서 종로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날도 박은 술이 떡이 되어 저보다 두어 뼘은 작은 김이 목덜미에 척하니 팔을 걸친 채 제 집으로 가는 양 보무도 당당하게 명륜동 골목을 갈지자로 누비고 있었다. 뭔가가 툭 차였다. 발길에 차인 사람이 그대로 모로 쓰러졌다. 술이 확 깼다. 전쟁의 악몽이 순식간에 되살아났던 것이다. 혹시나 싶어 몇 번 더 걷어찼더니 취객이 추위에 진저리를 치며 깨어났다. 예, 너는 어디서 빌어먹니? 발로 걷어차인 데다 고난잠을 깨었는데도 취객은 성을 내지 않았다. 나? 하고 반문하더니 가만히 제가 앉은 집을 가리켰다. 그곳은 전쟁 전 최의 집이었다. 최의 가족은 죄 월북하고 남도부 부대원이었던 최는 홀로 남에 남았다. 복역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집은 백부가 차지하고 있었다. 자기 집에서 최는 더부살이를 하는 셈이었다. 최의 백부는 집안 말아먹은 좌익이라면 치를 떨었고 하여 빨치산이었던 최에게 더 엄격했다. 늦잠을 자도 술을 마셔도 저놈이 저러니 빨갱이지. 귀에 딱지가 앉았다. 취한 채는 그놈의 빨갱이 소리 또 들을까 싶어 통금 가까운 야밤에 집을 지고 앉아 노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자는 동안 취기가 거쳤는지 채는 또랑또랑 되물었다. 너는? 나는? 이 집에서 빌어먹지. 박이 가리킨 곳은 바로 옆집이었다. 빌어먹는 자들끼리 한잔 더 하자. 좋지. 최가 분연히 잠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다. 최야 박은 10년지기나 되는 양
어깨동무를 하고 오던 길을 되짚어 나갔다. 모범생 김이 안절부절 뒤를 따랐다. 침묵 속에 몇 잔 술이 오간 후 박이 물었다. 너는 뭐하던 놈이니? 최가 무서운 속도로 술잔만 비우기에 김이 대신 받았다. 저 최자, 형자, 윤자 쓰시는 양반이 형님 부친되세요. 최형윤이라면 장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합전 만석군 자식이었던 그는 일찌감치 동경 유학을 하여 공산당 물이 들었고 그 재산을 다 말아먹은 뒤 월북했다. 그럼 네가 그 유명한 놈이니? 박이 박장대소하며 물었다. 경기중학을 나온 자라면 다 아는 유명한 전설이 있었다. 최형윤이 아들이 경기중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을 보았다.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면접관의 질문이었다. 그게 왜 미소공동위원회입니까? 소미공동위원회지.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도 최영윤이 아들은 경기중에 입학하지 못했다. 부친께서 빨갱이 교육 하나는 제대로 시켰구나. 시키긴 뭘 시켜. 집에 드나드는 사람마다 소미공동위원회라기에 그냥 그런 줄 알았지. 아 그렇다고 덜컥 떨어뜨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 어린애가.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빨치다 나부랭이나 했던 게지. 얘 부잣집 아들이 그런 짓을 왜 하니? 나 같으면 그냥 한량으로 한평생 놀고 먹겠다. 그 많은 재산을 저희 같은 자본가 처부수지 않은 빨갱이들한테 갖다 바칠 건 뭐니? 그럼 너는 눈치 빨라서 뭐해 먹고 살았니? 나 눈치 빨라서 영어 공부 좀 해놨더니 켈러에서 부르더라. 아이고 눈치 빠른 놈이 그 길로 잘 나갈 것이지 뭐하는 짓이래? 행 눈치가 빨라도 문제 없어도 문제. 수상한 시절에는 낚싯대 잡고 세월이나 낚는 게 최고지. 허물을 술로 달래던 최하박은 서로의 바닥을 순식간에 꿰뚫어 보았고 그날 이후 시쳇말로 절친이 되어 김은 뒷전이후 둘이 어울려 다녔다. 반세기 전의 어느 날이 어제인 듯 선연하다. 박과채는 마루 끝에 주저앉아 겨우 신발을 꿰 신는다. 엉덩이 일으키기가 천근만근이다. 엉덩이가 점점 더 무거워져 땅에 들러붙으면 지겨운 세상과도 이별이다. 그날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아직은 아쉽기도 하다. 형님, 손칼국수집 예약해놨어요. 키 작은 김이 마루에 선 채 두 병신을 내려다보며 친절하게 일러준다. 셋이 즐겨 찾던 집이다. 한창 때는 일품인 그 집 빈대떡을 안주 삼아 세월을 보내기도 했었다. 예, 거긴 안 돼. 형님들 고기 칼국수 좋아하셨잖아요. 고생 안 하고 잘 자란 놈들은 눈치가 없다. 이래서 세상은 공평하다. 얘는 어쩌면 늙어도 처리 안 되니? 박과채가 동시에 지팡이를 흔든다. 다리가 성치 않아 의자 있는 집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아 저렇게 주변머리가 없으니 아직도 이 집 지키고 사는 게지. 못난 놈이 고향 지킨다잖아. 박과채가 콩닥콩닥 말을 주고받으며 정원에 깔린 자갈을 밟는다. 김이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다. 김의 부모는 좌에도 우에도 친구가 많았다. 좌익 정권하에서는 좌익 친구들이 이 집을 살렸고 우익 정권하에서는 우익 친구들이 이 집을 살렸다. 태풍이 눈인 듯 이 집만 전쟁을 피해갔다. 이 집 영감이 처세를 잘한 거지. 사람이 좋았던 거지. 아 그게 그거지. 대문을 나서기 전 최가 뒤돌아서서 물끄러미 고즈넉한 한옥집을 바라본다. 영감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그랬지. 영감 살았을 때는 고급술부터 촥 나왔지. 아 근데 이놈은 국물도 없어. 숭늉 같은 커피가 뭐니 커피가. 아 우리 집에도 딸애가 보내준 미제 커피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얘. 그러게 칼국수가 뭐니 칼국수가. 돈 많은 놈들이 더 무섭다니까. 뒤따라오던 김이 그 말에 피식 웃는다. 웃지마 얘 정든다. 안 그래도 가기 힘든데
이 나이에 정부 저 어쩌라고. 아무튼 물색 없는 놈이야. 박은 아직도 제가 가정교사인 줄 안다. 아직도 정이 안 들었어요. 나는 진즉 든 줄 알았지. 예, 정은 술로 두는 거야. 뭘 알긴 하니? 술 못 마신다고 구박당한 게 반색이라 김도 어지간히 이력이 났다. 그저 그러려니 웃어넘긴다. 그렇지 않아도 챙겨왔어요. 김이 손에 든 술병을 들어 보인다. 그게 뭐니? 아버지가 남긴 술이 아직 몇 병 남았거든. 뭔지 몰라서 아무거나 하나 집어왔어요. 내가 술을 하나. 박이 재빨리 병을 낚아챈다. 고개를 쳐들고 다초점 렌즈의 돋보기로 뜯어보니 1950년산 데킬라다. 수 뒷걸음질 치다 개구리 잡은 격이네. 하하, 예, 이놈 환갑이다. 영감이 전쟁기념으로 뒀나 보다. 전쟁이 터진에 만들어진 술을 반주로 곁들일 생각을 하니 이른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던 힘든 외출의 노고가 말끔히 씻기는 기분이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외출이냐고. 저 꼬부라진 줄은 추호도 모르는 마누라 잔소리를 한 사발은 얻어먹었다. 알았으니 그만 갑시다. 배고프시다면서요. 김이 재촉에도 죄는 이곳저곳 좁은 화단의 신우대에까지 처연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의 어머니가 고향 고령에서 공수해 김이 어머니에게 선물한 신우대다.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 없는데 신우대 홀로 싱싱하게 살아남았다. 최의 부모가 월북하기 전까지 김의 집과 최의 집은 다정한 이웃이었다. 김의 아버지는 남양주 만석군의 자식이요. 최의 아버지는 합전 만석군의 자식이었으나 행로는 서로 달랐다. 김의 아버지는 자본가라 해도 좋을 은행장이었고 최의 아버지는 사회주의 운동가였다. 김과 최의 아버지는 김과 최처럼 술도 못 먹는 새님이네 저러다 공산당에서 숙청당할 속 없는 사회사업가네 서로 정답게 헐뜯어가며 월북하는 그날까지 친하게 지냈다. 김의 집이 무사한 데는 최의 아버지 덕도 적지 않았다. 사상이란 게 우정은 물론 혈육의 정까지 끊어놓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하기 전의 이야기다. 예, 제가야. 작별 인사는 짧을수록 좋은 거다. 얘가 이렇게 로망이 없어요. 어디 가세요? 눈치 없는 김이 되묻는다. 박이 혀를 찬다. 북망산천이 내일 모레잖니. 저도 내일 모레면서 너는 천년만년 살 것 같니? 에이, 그래도 저는 아직 70대예요. 예,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법이다. 내가 네 초상치를 좀 어떻게 아니? 제발 그래주세요. 두 형님들 초상치를 생각하면 아이고 머리가 다 아파요. 장안에 허다한 술꾼들이 다 모여들 텐데 제가 먼저 가면 그게 복이죠. 허다한 술꾼이라 봐야 이제 몇 남지 않았고 남은 술꾼 중 몇은 건강상 이유로 술을 끊었다. 술꾼이 술을 끊으면 볼장 다 본 거라던 최마저 한 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다. 여전히 두주불사는 박뿐이다. 10대 때부터 가까이 지냈으나 김은 박이 전쟁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알지 못한다. 최도 모른다. 독한 술을 퍼붓지 않고는 견뎌내지 못할 무엇을 경험했으려니 짐작할 따름이다. 최의 작별이 길어진다. 성미 급한 박이 다시 최를 체글한다. 예, 그러다 멀쩡히 살아서 또 오게 되면 민망해서 어쩌려고 그러니. 돌아서는 최의 눈이 촉촉히 젖어 있다. 그걸 놓칠 박이 아니다. 헤이, 덩치는 산만한 게 걸핏하면 질질 짜기는. 그러니 삼류 빨치산이랬지. 걸핏은 내가 무슨. 소련 갈 때 펑펑 울었다며. 최가 송아지만한 커다란 눈을 부라린다. 박을 향해 눈을 흘기던 김이 짐지 최의 시선을 피한다. 박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신랄한 조롱으로 돌아온다.
그때 김은 최의 눈물에 놀라 그걸 깜빡하고는 박에게 다 털어놓았던 것이다. 울기는 무슨. 안기부 돈 받는 게 억울해 그랬지. 김의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니 15년 저쪽이었을 것이다. 그때는 사지육신 멀쩡했던 최가 늦은 밤 김의 아버지를 찾아와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다. 안기부에서 소련에 보내준답니다. 어떻게 하죠? 월북한 최의 부모는 이승엽과 함께 미제의 간첩으로 몰려 처형당했으나 여동생 둘이 살아있었다. 그중 하나가 고위층의 아내였다. 안기부에서 그 동생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준 모양이었다. 기력이 다해 죽을 날 받아놓은 처지였던 김의 아버지는 있는 힘껏 최의 등짝을 후려쳤다. 야 이놈아, 혈육을 만나는데 누구 돈이든 따질 게 뭐야. 그 말이 위로가 되었던 것일까 변명이 되었던 것일까. 최는 철철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김이 본 처음이자 마지막 최의 눈물이었다. 행, 잘도 그랬겠다. 늙어 꼬부라진 게 정승맞게 피부치 그려 울었겠지. 맞지? 삼육발치산. 왜 이래? 토벌 때 벌벌 떨던 남도 부부대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몸이야. 행, 그러니 삼류지. 오죽 못 났으면 살아남았겠니? 좌나 우나 잘난 놈들은 다 먼저 갔어. 몰라 물어? 채, 그러는 너는 잘나 살아남았니? 누가 뭐래니? 나도 삼류지. 같은 삼류니까 평생 어울려 놀았지. 콩닥콩닥 말씨름을 주고받으며 바깥에는 느릿느릿 걸음을 옮긴다. 겨우 30m 남지도 않았을까? 두 사람의 걸음은 옛날 최의 집 앞에서 멈춘다. 최의 부모가 살다 백부가 차지했던 집은 이제 전혀 모르는 남의 손으로 넘어갔다. 집이 팔리기 직전 최는 뒷마당에서 부모가 비장해 놓았던 남로당 비밀문서를 3박스나 찾아냈다. 땅을 파고 비장해야 했던 기밀이었으나 안기부도 별 관심이 없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진 자라고는 현대사 연구자들 뿐이었다. 왜? 여기서도 인사하려니? 낯선 이의 분패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최를 박이 또 비아냥거린다. 인사는 무슨 다리 아파 쉬는 거지. 히히, 내가 무슨 하필 가지밭에 넘어진 과부니. 하긴 삼녀들이 원래 말 많고 변명 많지. 최와 박은 늘 이런 식이다. 심술난 아이처럼 불퉁불퉁 쏘아대기만 하는 박을 성질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최가 성질 내지 않고 넙죽넙죽 잘 도받는다. 하긴 인사는 해야지. 내 팔자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게 그 잘난 사회주의자 내 부모 아니니. 부모님이 뭘 하라고 한 적 없어. 힝, 뭘 해라 해야 배우 조정이니. 내 부모가 쏘미쏘미 하니 너도 쏘미 됐지. 그게 바로 배우 조정이란 거란다 얘. 그래, 쏘미쏘미하다 나도 쏘미 됐다. 그러는 너는 헬로헬로 하다 켈로 됐니? 헤헤, 아주 삼류는 아닌가 보다. 하나를 가르치니 둘은 안 해. 최와 박은 이승만 정권 때도 박정희 정권 때도 늘 이러고 시간을 보냈다. 김일성이니 소련이니 입에 담을 수도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최와 박 사이에서만큼은 어떠한 금기도 없었다. 최가 박의 신랄한 비아냥을 잘도 견딘 것은 하필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하필 막힌 데를 뚫어주는 통쾌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생 들어온 말씨름이 김은 지루하기도 하다. 고만 좀 하세요. 애들도 아니고 원. 얘 봐라. 내가 네 선생이지 네가 내 선생이니? 인류는 역시 뭐가 달라도 달라. 지 선생도 가르치려 들거든. 인류라는 말을 김은 소르본 유학 마치고 돌아와 박에게 처음 들었다. 정치학을 전공한 김은 좌는 물론 아니오 체질상 그닥 진보도 아니었으나 그래도 유럽물을 먹어 독재 정권 하에서 국립대학 교수 노릇하는 게 썩 내키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슬쩍 내비쳤더니 박이답은 명쾌했다. 예, 세계 인류대학 나왔으니 인류로 살아. 우리 같은 삶류를 거두려면 너라도 인류로 살아야지. 김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어찌된 영문인지 고민도 희미해졌다. 그러고 보니 김이 평생 주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박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몇 걸음 앞서가던 김을 부른다. 예, 어디로 가니? 오랜만에 다보성이나 가볼까요? 다보성은 일제 때부터 있던 중국집이다. 거긴 안 돼. 아직 외상 청산 못했을걸. 예, 너는 그 집 외상 다 갚았니? 박이 최를 기다리며 물었다. 풍을 맞았던 최는 박보다 걸음이 더 늦었다. 웬걸, 아직 얼마 남아있을걸. 외상이 많던 시절에 김과 채는 그 집을 피해 먼 길로 돌아다니곤 했다. 매일 명륜동을 드나들면서도 해화동 로터리를 자주 다니자는 건 그 때문이다. 참나, 그 양반 돌아가신 게 언제라고. 그랬어? 하기는 그 양반이 너희 아버지보다 몇 해 위였지. 흰소리를 주거니 받거니 더디기만 한 걸음이 2차선 도로에 다다른다. 길모퉁이 장면 생가를 한창 공사 중이다. 내널린 목재를 피해 걷던 박이 대문 앞에 놓여있던 빈 페인트통을 지팡이로 휙 걷어낸다. 이 양반은 죽어서까지 길을 막네. 그 말에 최가 너털 웃음을 터뜨린다. 언제 장 박사가 길을 막았어요? 김이 천진하게 묻는다. 얘는 모르나? 그래, 우리 둘만 있었잖아. 그제야 김은 장난친 걸 눈치챈다. 또 무슨 사고를 치셨게요? 사고는 무슨. 그날도 우리 둘 다 거나하게 취해서 빌어먹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장 박사 차가 떡하니 길을 막고 있지 뭐야. 길을 막은 것이 어디 장 박사 차뿐이랴. 그러나 만만한 건 장 박사 차뿐이었다. 우리들이 밀었지. 예, 그랬더니 그 차가 힘도 없이 쭉 미끄러져서 게을러 곤두박질 치는 거야. 냅다 뛰었지. 최가 그날 밤을 떠올리는지 삐죽 웃으며 냉큼 말을 받는다. 5.16 직후였다. 가슴에 쌓인 답답함이 괴력을 발휘하게 했을 것이다. 어쩌면 술이 힘이었을지도 모른다. 골목마다 CCTV가 즐비한 요즘에는 꿈도 못 꿀 일이다. 이래도 저래도 젊은 그때가 좋았다. 아니, 좋았던 건 그때가 아니라 젊음이다. 허무히 바닥에서 나뒹구는 청춘일지라도 청춘은 청춘이었다. 장박사 차가 추락했던 개울은 이제 4차선 도로다. 오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리저리 사람을 피하느라 걸음이 더 느려진다. 노인네들과 맞닥뜨릴 때마다 젊은이들이 짜증을 내며 피해간다. 저희들에게도 머지않아 닥칠 미래임을 젊은 것들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젊음은 늙음을 꿈꾸지 않는다. 늙음이 젊음을 꿈꿀 뿐이다. 저만치 오던 젊은이가 쓸데없는 미덕을 발휘하여 차도로 내려서 노인네들을 비행들러 쟁걸음을 돌린다.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냉큼 자리를 비켜주는 가정교육 잘 받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양보가 때로는 노인네들을 더 쓸쓸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다. 박은 자신을 향해 따스한 미소까지 보내며 활달하게 걷는 청년의 걸음새를 눈여겨 바라본다. 가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걸을 수 있었던 시절이 그에게도 있었다. 술에 절어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기만을 바라던 그 시절에는 몸의 소중함을 몰랐다. 마음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 다음에야 허무고 무엇이고 몸 건강할 때의 배부른 소리였음을 깨닫는다. 500m 남짓한 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박과채는 슬로우 비디오로 걷는다. 좁은 인도에서 걸음 더딘 그들을 바라보는 누구도 그들이 한때 빨치산으로
혹은 켈러로 전장을 누비던 역전의 용사임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저 거추적거리는 노인네들일 뿐이다. 김은 가다 말고 멈춰서서 박과 채를 기다린다. 김은 늘 그랬다. 파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새벽녘 고속도로 같은 출세가도를 달릴 때에도 저렇듯 멈춰서서 나고자인 박과채를 보듬어 주었다. 그것이 잘 자란 김의 미덕임을 알면서도 박과채는 뭔지 모르게 심통이 나서 선술집이 뭐니 선술집이. 그만치 벌었으면 기생집 좀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볼멘 소리를 하곤 있었다. 지금이라고 심술은 어디 가지 않는다. 예, 걸거치게 뭐하니. 우리가 그 집 못 찾을까 봐. 먼저 가서 기다리려무나. 김은 그저 웃어넘긴다. 이런 장면이 김은 낯설지가 않다. 살아보니 인생은 쳇바퀴다. 박이나 채가 그러라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쩌다 보니 뒤치다거리를 하게 되었고 힘들게 시중을 들고서도 욕이나 얻어먹는 게 중학시절부터 지금까지 낯익은 풍경이다. 끝물이긴 하지만 아직 점심시간인데 다보성은 한산하다. 화교 출신인 주인장의 짜장면 솜씨가 일품이라 예전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곳이다. 흔쾌히 외상을 주던 바로 그 주인장인가 싶게 아버지를 빼닮은 아들이 주문을 받으러 온다. 이 양반들 아버님께 외상 얻어먹은 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외상장 뭐 없나? 지금이라도 챙겨받아요. 김이 웬일로 시답자는 농을 던진다. 아, 얘가 왜 이래. 우리가 팔아준 게 얼만데. 사장을 쏙 빼닮은 아들은 이 집을 즐겨 찾던 무렵의 사장 나이. 박과 채는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활달해진다. 장부 정리하지 않을 테니 마음 놓고 드세요. 예전 주인장은 마음이 넉넉하여 1, 2년씩 외상이 밀린 박과 채에게 눈치 한번 준 적이 없었다. 그래도 얼굴 마주치기 미안하여 해화동 로터리를 피해 다녔다. 박도 채도 대로와는 인연이 없다. 성정은 물론이요 체격까지 아버지를 닮아 만삭의 안악처럼 배가 둥실 솟아오른 주인장이 사람 좋게 웃어넘긴다. 아버지가 간 지 벌써 20년. 아직도 아버지를 추억하는 손님들이 반가운 탓이다. 외상 밀린 이 집을 삥 둘러 도망다닌 게 엊그제 같은데 이 집을 찾지 않은 지 그러고 보니 30년 가까이 되었다. 엊그제인 듯 생생한 일이 말해놓고 보면 수십 년 전이기 일수다. 최는 울면을, 박은 짜장면을, 김은 잡담밥을 주문한다. 인생의 대부분을 가까이 지냈으나 식성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단무지가 나오자마자 박은 1950년산 데킬라를 뜯는다. 이런 술을 여직 아껴놓다니. 아니, 이런 술을 창고에 쟁여놓은 집이 그 살벌한 세상을 비껴 살아남다니. 세상은 참으로 요지경이다. 술동무이던 최가 술을 끄는 터라 박은 홀로 술을 따라 단숨에 비운다. 독한 술이 짜르르 목구멍을 타고 흐른다. 식도에서 위까지 내장이 생김이 뚜렷이 느껴지는 이 맛이 첫 잔의 맛이다. 인생의 첫 잔은 가혹하도록 썼다. 어쩌면 박은 그 잔에 취해 평생을 비틀거린 것인지도 모른다. 춘장에 찍은 양파를 안주 삼아 박은 연거푸 잔을 비운다. 걸음도 시원치 않은 분이 취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김은 잔소리가 많다.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며 김은 위태로운 박과 채의 행로를 지켜보아 왔다. 바라는 바 없었으니 딱히 위태로울 것도 없기는 했다. 살아 견디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태로운 행보였다. 술맛도 모르는 놈이 잔소리는. 네가 데려다 주려무나. 오늘은 안 돼요. 병원에 들러야 돼요. 죽을 날 가까우니 깨칠 법도 하건만 김은 언제나처럼 웃자고 한 농담을 죽자고 진심으로 받는다. 병원은 왜? 선배가 암으로 입원했대요. 선배 누구? 경기고생 박일과일을 받은 후
과의 덕이라기보다는 제 노력이 출중하여 김은 경기고에 입학했다. 박의 4년 후배다. 장관질엔 강선배 있잖아. 열흘짜리 장관도 장관이래니? 강은 박의 동기다. 전쟁이 끝난 후 동기 중 5분의 4 정도가 살아남았다. 알게 모르게 자익세도 강했는데 뜻밖의 성환자가 많았다. 전쟁에서 죽은 놈들이 빽 없어 죽는다고 빽하며 죽었다더니 과히 틀린 말이 아니었다. 좌익도 빽 있는 좌익은 많이들 살아남았다. 엄밀히 말하면 빽 있고 배운 놈들은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재빨랐다. 빨치산 장관 말이니? 빨치산 못하겠다고 도망친 것도 빨치산이니? 빨치산이라고 장관직에서 쫓겨났으니 빨치산이지 뭐니? 장관이 될 때까지 아무도 강의 전력을 알지 못했다. 집안이 좋은 덕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었다. 장관이 되자마자 과거 빨치산으로 백운산에 있었다는 경력이 밝혀졌고 열흘 만에 장관직을 그만두었다. 장관직에서는 미역국을 먹었으나 덕분에 그 후로 강은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났다. 백운산에서의 비겁한 제 행태를 떠벌린 것도 본인이다. 죽고 배고프고 죽을 것 같더라. 사상이고 뭐고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생겼어. 도망칠 작정을 했는데 나만 믿고 따라온 동창들이 둘이나 있지 않겠니? 그래, 몰래 불러서 같이 도망치자고 꼬드겼지. 아, 근데 두 놈 다 싫다더라. 나만 도망쳤어. 장관직에서 밀려난 후 강은 한동안 박과 채와 자주 어울려 다녔다. 박이나 채는 두 주 불사였으나 강은 두 사람이 이제 시작이다 싶으면 홀로 만치에 꼭 울었다. 자기가 끌어들였다가 백운산에 버리고 온 두 친구가 거기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100번은 더 들었다. 무의식이 저편에 꽁꽁 숨겨둔 이야기를 술이 술술 풀어낸 것이다. 너무 그럴 것 없어. 인생 복불복이야. 위로랍시고 한마디라도 내뱉은 것은 주로 채였다. 그 말을 끝으로 채도 박도 술맛을 잃었다. 강을 슬슬 피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강을 본 게 언제였던가. 정확하진 않지만 강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날이다. 마음이 심란하여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박과 채를 강이 기어이 불러냈다. 그날도 강은 억병으로 취했다. 술집에 켜져 있는 텔레비전 뉴스를 물끄러미 보다가 강은 또 울었다. 이번에는 그 눈물을 설명하지 않았다. 60 넘은 놈이 첫사랑을 떠나보낸 20살인 양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의 의미를 박도 채도 묻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울지 않았을 뿐 박도 채도 같은 심정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짓밟은 사상이란 것이 눈앞에서 실감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박도 채도 강도 거기 짓밟힌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다. 울다가 지쳐 소파에 널브러진 강을 가만히 바라보던 최가 이 아이 괜찮네. 밑도 끝도 없이 한마디 툭 던진 것이 강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다. 그 아이가 암이야? 무슨 암이래? 박이 연거푸 들이켜는 데킬라의 시선을 던져둔 채 최가 묻는다. 간암이래요.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고 셋은 말없이 먹는데 열중한다. 먹는데 열중하지 않으면 흘리는 게 많아진다. 젊어 깔끔하던 김도 일을 넘으면서 밥 먹고 난 자리에 흔적이 남는다. 중풍을 앓고 난 뒤 오른쪽이 시원찮은 최는 더 심하다. 기를 쓰며 젓가락질을 하던 최가 신경질적으로 젓가락을 탁자에 탁 내려놓고 술잔을 집어든다. 한잔 해야겠다. 타오. 김이 말리려 했으나 박이 이미 술잔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걸 최는 단숨에 들이켠다.
오랜만에 마셔보는 술이다. 독한 데킬라가 속을 훈훈하게 데운다. 1994년이 모스크바에서 1950년에 헤어진 동생을 만났을 때 둘이 보드카를 마셨다. 문 밖에는 경비가 삼엄했다. 동생도 자기처럼 술이 세다는 것을 죄는 그날 처음 알았다. 역시 핏줄은 핏줄이었다. 보드카 3병을 비웠으나 둘 다 말똥말똥 도무지 취하질 않았다. 오래된 나무 창틀이 외풍을 견디다 못해 덜컹덜컹 몸을 떨었고 유리창 밖으로는 하염없이 눈이 퍼부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져 내리는 눈은 이듬해 봄이면 흔적없이 사라질 터였다. 죄나 동생이나 그 한 송이의 눈과 다를 바 없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니 술잔이나 기울일 밖에. 형네 식구들이 모두 울면을 좋아했죠. 짜장면을 먹다 말고 김이 불현듯 묻는다. 김은 이 다보성에서 최의 가족이 다 같이 울면을 시켜 먹는 걸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다. 당시에 보기 드문 단란한 가족이었다. 경기 중고생 여럿을 올린 아리따운 최의 여동생들이 있어 더욱 깊이 각인된 기억이다. 에이, 울면 따위나 먹으니 인생이 그 모양이지. 박이 심드렁하게 쏘아붙인다. 죄라고 지지 않는다. 내 인생은 짜장면 먹어 그렇게 시꺼맸더랬니? 에이, 회색 분자니 회색이면 회색이지. 시꺼먼 것도 뭐야. 개나 고동이나. 개는 개고 고동은 고동이지. 그나저나 내 동생은 어찌 됐니? 낸들 아니. 몇 해 전 동생의 남편은 설자리를 잃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 권력을 지키고 있었던들 다시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대도 없었으니 실망도 없다. 언제 다시 볼지 기약할 수 없는 이별을 하면서 죄는 동생에게 시집 한 권을 건넸다. 우익이 대표적인 작가로 유명한 모윤숙은 어머니와 가까운 친구였다. 그이가 어느 날 시집 한 권을 들고 수소문하여 죄를 찾아왔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술독에 빠져 살 때였다. 그이가 건넨 것은 월북한 후 당시로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던 어머니 앞으로 사인을 한 자신의 시집이었다. 그이는 최의 손을 잡은 채 한바탕 눈물을 쏟고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기어이 최의 남루한 외투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그의 행적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죄는 일체 함구했다. 좌익 친구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익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그의 시집을 동생에게 건넨 것은 뭐랄까 의당 어머니에게 가야 할 것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사상 때문에 북을 선택했으나 결국 버림받은 어머니의 묘 앞에 사상을 뛰어넘은 우정이라는 것을 뒤밀어 보고 싶은 그놈이 사상 때문에 이지러진 이대에 걸친 불운한 운명을 조롱해보고 싶은 소소한 반항이었는지도 몰랐다. 셋은 걸음만큼 더디게 각자의 앞에 놓인 울면과 짜장면과 잡탕밥을 먹어치운다. 박이나 최에게는 먹어치운다는 게 꼭 맞는 표현이다. 빨치산은 빨치산대로 켈로는 켈로대로 살기 위해 먹었다. 먹어치우기로는 김도 다르지 않다. 김은 한때 미식가였으나 언젠가부터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별 감흥이 없다. 평생 먹어왔으니 때맞춰 앞에 놓인 것을 먹어치울 뿐이다. 이제는 먹어치우는 것도 힘에 부친다. 다들 음식을 반 넘게 남긴다. 박은 분 짜장면을 안주 삼아 연신 술잔을 비운다. 세 남자의 오후처럼 고즈넉하던 다보성으로 한때의 사람들이 우 몰려온다. 신부가 앞장선 것을 보니 근처 성당의 미사가 끝난 모양이다. 여자들도 대여서 섞여 2층으로 올라간다. 예,
너 좋아하는 여자다. 2층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보며 최가 객적은 농담을 날린다. 언젠가 박은 벌건대나 선술집 여자의 가슴을 주무르다 최에게 딱 걸렸다. 그날의 인상이 강렬하게 남아 이제나 그제나 박은 최에게 여자 밝히는 놈으로 남았다. 여자를 딱히 욕망한 건 아니었다. 허물을 낭만으로 보아 지붕거리는 여자들이 덜어 있었고 여자의 젖가슴이라 주무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뿐이다. 얘 안 가니? 2층으로 따라가지 않느냐는 뜻이다. 너나가렴. 하기야 서기나 하겠어. 무슨 소리? 볼래? 그럼 가버리도. 합석을 한 것도 아니건만 여자의 등장으로 남자 셋만의 자리가 돌연 활기를 띈다. 늙어도 남자는 남자다. 여자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농도 시들해진다. 박이 다시 술병을 든다. 김이 재빨리 낚아챈다. 박은 이내 아쉬운 시선을 거둔다. 젊어서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여자는 놓쳐도 술을 놓치는 법이 없던 박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팡이 짚고 돌아갈 길이 아득하다. 생각난 김에 박은 지팡이를 잡는다. 언제나처럼 김이 동작 빠르게 계산을 한다. 평생을 김에게 얻어먹었으나 박도 채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다. 있는 놈이 겨우 짜장면으로 생색이야. 그런 지청구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평생 마음 놓고 얻어먹을 친구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 복이다. 부모 잃고 형제 잃고 꿈도 잃고 대신 친구 등쳐먹을 복은 챙겼다. 따가운 햇살이 해화동 로터리를 점령하고 있다. 입동이 내일 모레다. 계절이 미쳐 날뛰거나 말거나 늙고 지친 몸뚱이는 따뜻한 햇볕이 반갑다. 강한테나 가볼까? 벼들 째며 불현듯 최가 묻는다. 늙은이 몸에서는 암도 못 자란단다. 우리가 먼저 갈지 누가 알겠니? 늙은이 병문안처럼 따분한 것도 없다. 계산을 마친 김이 뒤따라 나온다. 아버지 빼닮은 주인장도 배웅을 할 참인지 문을 나선다. 어르신들 또 오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외상대 먹고 아들의 인사를 받는다. 해화동 로터리에 차들만 분주하다. 로터리를 둘러싼 널찍한 인도에서 채와 박은 머뭇거린다. 택시를 잡을 곳이 마땅치 않다. 로터리를 돌아 나가는 차들이 대낮인데도 뒤엉켜 있다. 여기서는 택시 잡기 어려워요. 성대 쪽으로 조금 올라가시죠. 너는 아는 것마나 좋기도 하겠다. 60 넘으면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똑같고 70 넘으면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똑같고 80 넘으면 산 놈이나 죽은 놈이나 똑같다더라. 지팡이 짚고 김이 뒤를 따라 로터리를 돌아 나가며 박이 또 쏘아붙인다. 최도 한마디 거둔다. 하나 더 있다 얘. 빨치산이나 켈러나. 아이고 그놈의 인소리는 언제까지 하실려? 채와 박이 뒤를 안절부절 뒤따르던 어린 김이 이제 늙어 유들유들 제법 말을 받는다. 또 네가 선생 노릇이니? 가당찮다. 네 선생이나 잘 모셔라. 저기 빈 택시다 얘. 김이 택시를 잡고 몸 제일 불편한 최가 먼저 오른다. 지팡이 한 손에 들고 겨우 차에 오른 최가 문을 닫기 전 박과 김을 일별한다. 간다. 김과 박은 고개를 끄덕인다. 작별은 평소처럼 무덤덤하다. 이내 문이 닫힌다. 멀어지는 차의 꽁무니를 박과 김이 물끄러미 바라본다. 또 보자라는 인사가 언젠가부터 간다로 바뀌었다. 그러고도 몇 번 또 보았다. 끊임없이 차들이 로터리를 돌아 나오고 박 태울 빈차도 있다. 박의 인사 또한 간결하다. 간다.
언제나처럼 김이 마지막으로 남는다. 박과채가 떠난 자리, 제 몸뚱이보다 더 무거운 한 삶을 지고 그 삶에 짓눌려 허덕이던 그들의 무게 따위 존재도 하지 않았던 듯 거리는 평온하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노인의 티키타카 우정 속에서 잔잔하고 뭉클한 여운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정지아 작가는 1965년 전남 구례에서 출생했는데요. 1990년 빨치산 부모님 이야기를 소설화한 빨치산의 딸을 편에 큰 방향을 일으켰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금 조치를 당하고 이후 노동해방문화 관련 활동으로 수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고요나무가 당선되고 2004년 소설집 행복, 2008년 봄빛을 출간했습니다. 2006년 단편소설 풍경으로 이효석 문학상을, 2008년 문화예술위원회 선정 올해의 소설상을, 2009년 소설집 봄빛으로 한무숙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